지구과학 1 1단원 고체지구 판구조론과 대륙분포의 변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지구과학 곳곳에서 세계지도를 좀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게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세계지도를 그리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역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역삼각형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유럽, 그 다음에 이쪽이 아시아예요. 그 다음에 쉼표 느낌으로 왼쪽에다가 아프리카를 그려줄 건데 쉼표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를 옆에 그려주시고요. 여기 인도예요. 인도 위치 중요하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여기 인도네시아 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섬들. 그리고 요 옆에다가 호주. 자, 왼쪽이 완성됐어요. 역삼각형 하나 그려서 유럽, 아시아, 쉼표 느낌 아프리카, 옆에 인도, 인도네시아 섬들, 그 다음에 호주. 그리고 이제 우측에는 삼각형, 역삼각형 2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북아메리카, 얘는 남아메리카예요. 여러 판의 경계라든지 대기대순환, 곳곳에서 각 대륙의 명칭 같은 게 등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역삼각형 하나 그리고 유럽, 아시아, 쉼표 느낌 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섬들 나타내고 호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자, 세계지도 그리는 거 연습해 두세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대륙이동설을 아셔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대륙이동설은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대륙이동설은 주장한 학자는 베게너였고, 이 고생대 말에 초대륙 하나로 붙어있던 대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생대 말에 초대륙 이름을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판게아. 그래서 이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었는데 이게 최초의 초대륙은 아니었어요. 12억 년 전에도 초대륙이 있었습니다. 어디지? 오디니아? 그래서 로디니아라고 해서 12억 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판게아가 최초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 약 3억 년, 조금 더 정확히 기억할 때는 2.5억 년부터 분리가 일어납니다. 대륙의 이동으로. 그래서 현재처럼 저런 위에다 그려봤던 지도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이제 세계 지도를 알고 있으면 베게너가 말했던 고생대 말의 초대륙도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 그릴 줄 알았다라고 하면 남아메리카가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남아메리카부터 그려보면 되는데, 역시 지구과학은 그림 그린 연습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일단 남아메리카를 먼저 그려요. 남아메리카.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남아메리카, 남아까지만 쓰도록 할게요. 남아메리카 위에 엎여 있었다. 아프니까 엎여 있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위에다가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는 남아메리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럽들하고 아시아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 위치가 중요합니다. 인도가 요 아프리카 옆에 있었어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남극입니다. 그 외에 이제 호주 여기 붙어 있는데 요 정도까지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붙어 있는 대륙을 그렸다고 쳤을 때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 4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요 왼쪽 그림을 보면서 요 글자를 좀 기억해 주세요. 지해빙화. 이게 이제 증거들입니다. 지해빙화. 자, 이렇게 4 글자를 외웠다고 이제 치면 지해빙화, 지해빙화, 지해빙화. 자, 지는 뭐냐면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에요. 지질 구조의 연속성. 자, 그래서 지질 구조의 연속성은 뭐냐면 쉽게 말해 산맥 같은 것들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대 말의 대륙이 만들어질 때 이 북아메리카랑 유럽 쪽이 쿵 하고 이렇게 이제 충돌할 수 있죠. 여기 아프리카도 부딪힐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부딪히면서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 칼레도니아 산맥, 북아메리카의 경우 에팔레치아 산맥, 그런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산맥이 연속적으로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과거의 대륙이 하나였을 때 부딪혀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팔레치아 산맥, 에팔레치아 요거는 북아메리카에 있던 산맥, 그다음에 칼레도니아 산맥 요거는 유럽에 있던 산맥입니다. 그래서 지질구조의 연속성, 산맥들, 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는 해안선의 모양의 유사성인데 요거는 퍼즐을 생각하면 돼요. 퍼즐과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요 경계의 느낌, 요런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은 오른쪽 그림에서 남아메리카 동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서쪽, 여기가 서쪽이죠. 그래서 남아동, 아프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남아동, 남아메리카 동쪽, 아프서, 아프리카 서쪽, 그래서 남아동, 아프서,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그 다음에 빙은 바로 남극이랑 지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런 데가 다 빙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빙은 빙하의 흔적, 화는 요거는 화석의 분포예요. 서로 떨어져 있는 요 지형들끼리 동일한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데 요때가 이제 고생대 때이기 때문에 고생대 때는 식물로는 이제 양치 식물들, 그래서 뭐 고사리의 조상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글로소프테리스 라고 하는 요 식물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요런 라인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화석들이 분포하는 게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양서류. 요 시대는 아직 파충류가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양서류의 화석도 곳곳에서 확인이 되는데 대표적인 양서류로 이제 뭐가 잘 나오냐면 리스트로사우루스. 자,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우루스라고 돼 있어서 공룡 계열이 아니에요. 양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도마뱀이에요. 그래서 대륙이동설은 이렇게 합쳐진 하나의 요 지도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은 남아메리카, 그 위에 아프리카 엎여 있고, 그다음 북아메리카, 유럽, 그다음에 인도, 남극, 인도 위치 잘 봐두고, 그다음에 지혜빙하 이걸 좀 외운 다음에 지질구조 연속성,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산맥 여기 충돌했을 때 해안선 모양 유사성, 남아동, 아프서, 빙하 흔적, 그리고 화석 분포.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증거였는데 알다시피 이제 대륙이동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이동설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있는데 한계점. 그 한계점은 바로 뭐였냐면 증거는 찾았는데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원동력을. 요 원동력은 결국에는 베게너도 기조력 같은 것을 말하긴 했는데 실제 기조력으로는 불가능했고, 그래서 증거는 설명을 했지만 원동력은 말하지 못했다.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륙이동설은 증거는 설명했고 원동력은 설명하지 못했다.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베게너 시대 이후에 이제 그 다음으로 주장된 게 뭐냐면 바로 멘틀 대류설이라는 겁니다. 멘틀 대류설. 자, 역시 얘도 이름이 뜻이에요. 멘틀 대류설. 멘틀이 대류한다 라는 얘기인데, 자, 이걸 주장한 사람은 홈스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홈스. 자, 멘틀 대류설은 왜 그런지 원동력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멘틀 대류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입니다.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원소들이 불안정해서 붕괴가 될 때 열을 방출해요. 그리고 지구 중심에서 공급되는 열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 중심에서 공급되는 열.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멘틀이 대류한다 라고 홈스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런 지형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멘틀 대류의 상승부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멘틀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멘틀이 하강하면서 산맥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요런 데에 해구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멘틀 하강부. 근데 이게 이제 멘틀 대류설의 문제가 뭐였냐면, 한계점이 실제 원동력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게,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찾았어요. 증거를. 이 당시는 이제 이렇게 바닷속을 볼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관측할 수 있는 관측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또 묻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멘틀 대류설,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원인, 그리고 대략적인 그림 느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드디어 이제 음양 측신법이라고 하는, 바로 바닷속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 측신법은 뭐냐면, 음양, 소리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심, 깊이를. 그래서 음파의 반사 시간을 이용해서 음파를 쏴서 이 음파의 반사 시간을 이용해서 수심을 알아내는 거예요. 바닷속의 깊이를. 그래서 약간 물리적인 거지만 뭐 기본적인 속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가 있고 배가 떠 있어요. 그리고 이 배가 이제 초음파를 쏩니다. 그럼 초음파를 쏜 다음에 초음파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는데, 이제 속이 안 보이겠지만 예를 들어 이 바닷속에 이렇게 해구가 있고 이렇게 해령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같이 이제 초음파를 쏘면서 슉 하고 지나가면, 여기는 수심이 얕으니까 초음파가 갔다가 더 빨리 도더라고. 여기는 갔다가 나중에 오고, 이런 해구는 갔다가 정말 늦게 도착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거는 약간 물리적인 개념인데, 속력, 물체의 빠르기죠. 요거는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는데, 뭐 몇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등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거리를 만약에 알고 싶다. 그러면 속력을 시간하고 곱하면 되죠. 거리는 속력하고 시간을. 그래서 거리를 구하기 위해 속력하고 시간을 곱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리가 이게 수심이죠. 수심. 그래서 수심은 뭐 굳이 문자를 반드시 D를 쓸 이유는 없어요. 구할 줄만 알면 됩니다. 수심은 속력에다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초음파의 속력은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외우라고 안 해도 외워져요. 1500m/s입니다. 물속에서. 공기 중에서는 340m/s인데 물속에서는 좀 더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수심은 바로 1500이라고 하는 요 속력을 집어넣고, 음파의 속력,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왕복시간 T가 들어가면 되는데, 요 T가 왕복시간이라서, 왜냐면 시간을 왕복시간을 측정하다 보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걸 측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요 수심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곱하면 수심의 2배가 되니까 여기를 이제 2로 나눠줘야 돼요. 자, 요런 방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형태로만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수심 D는 2분의 VT.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음양측신법으로
해저의 깊이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왕복 시간 요 t가 4초라면, 그럼 사실 공식을 안 쓰고도 1초에 1500 가니까 1500, 1500 그러면 3000, 답이 이제 3km인데 어쨌든 식으로도 연습은 해보셔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4초다 이랬을 때는 D는 2분의 1500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나누면 2니까 3000m가 나오는데 3km가 되는 거죠. 자, 요 타이밍에 뭘 좀 알고 있으면 좋냐면 요 해구의 깊이를 알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해구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해구에서 요 6을 연상해 주세요. 여기는 6, 여기는 6. 그래서 해구 이러면 자, 여기에 6, 여기 6. 그래서 해구 6km 이상이다. 요거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때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km니까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올까요? 이게 4초인데 2배니까 왕복 시간은 8초구나. 그래서 요거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외워두면 문제 풀 때 좀 빠릅니다. 해구 6km 이상 8초 이상. 자, 또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이후에 이렇게 이제 음양측시법을 이용해서 바닷속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바닷속에서 특히 이제 대서양 같은 경우 바닷속이 이제 확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이거를 해양저 확장설 또는 해저 확장설이라 부릅니다. 자,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 내가 주장했스, 디치올라이트. 그래서 헤스와 디츠가 되는데 해양저 확장설의 의미는 뭐냐면 해령에서 멘틀 물질이 이제 상승할 수가 있죠. 상승부니까 해령은. 그래서 그 결과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와서 새로 생겼으니까. 그리고 해령이 이제 발산형 경계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지면서 계속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해구까지 가면 이제 해구에서는 밀도차에 따라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섭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양저 확장설은 바다가 끊임없이 확장되는데 그 이후에 가서 해구 쪽에서 섭입이 된다는 건데 이제 뒤에 판구조론까지 하면 알게 되지만 대서양 연안은 해구가 없어요. 그래서 해령 중심으로 확장, 해구에서 섭입. 요거는 대서양이 아니고 태평양 쪽 얘기입니다. 자, 이 해양저 확장설의 이제 증거. 실제로 이제 요 위에 거는 대서양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증거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시리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해령은 발산형 경계예요. 밀어내는.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자, 요거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생각해 보면 조금 안 까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을 그려보냐면 이렇게 해서 바닷속에 해령, 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바다, 배를 띄우고, 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발산이 일어나는 거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땅은 더 옛날에 먼지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3억 년 전 먼지, 여기는 2억 년 전 먼지, 여기는 1억 년 전 먼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먼지가 이 정도로 많이 쌓이진 않는데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요런 느낌으로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읽어보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자, 여기가 해령인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도 증가하겠죠. 얘네들이 지금 다 옛날에 만들어졌던 땅들이니까 이 퇴적물들하고 같은 나이처럼, 하부를 같은 나이처럼 봐도 되니까. 그래서 해양 지각의 연령이 증가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보다시피 여기는
3억 년 전 땅도 밑에, 퇴적물도 밑에 깔려 있고 2억 년 전, 1억 년 전. 근데 이런 데는 1억 년 전 거밖에 안 쌓여 있으니까 옛날에 만들어졌으면 더 옛날에 먼지가 쌓였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결국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운 것도 설명할 수가 있죠. 해령에서 멀수록. 더 옛날에 만들어져서 먼지가 많이 쌓였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조금 그려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양저학장설이 주장되던 시대에 바로 고지자기 줄무늬에 대한 그런 것도 분석이 돼요. 그래서 옛날 지구자기장이 정자극기, 역자극기 각각의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그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으로 일반적으로 해령 근처에는 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뭐냐면 지자기 역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양저학장설의 이제 증거고, 또 이 이후에 베니오프대도 발견이 됩니다. 그럼 베니오프대도 이제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섭입대에서 나타나는 지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도가 더 큰 애가 해양판 같은 게 대륙판이나 또 다른 밀도 작은 해양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해구에서, 여기가 지금 이제 해구가 되니까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이게 조금 반대라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구에서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대륙이라고 칠게요. 밀도가 작은 해양판일 수도 있습니다.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요. 해구에서 대륙으로 갈수록. 왜냐면 요런 데가 다 지진이 발생하는 포인트니까. 그래서 진원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데, 이런 이제 베니오프대로 결국은 해양판이 언젠가는 섭입해서 소멸이 되니까 꼭 좀 기억을 해 두실 게, 해양지각은 비교적 나이가 그래서 어린 거예요. 왜냐면 어디선가 언젠가는 없어지니까. 물론 이제 해양지각 중에도 대서양 연안 같은 경우는 안 없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8억 보다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어떤 지각의 나이가 10억 년, 8억 년 이렇게 나오면 걔는 무조건 대륙 지각이에요. 해양 지각은 그렇게 8억 년, 10억 년 나이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대륙 지각만 많을 수가 있어요. 해양 지각은 언젠가 그 정도 나이 되는 애들은 다 섭입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론, 바로 판구조론인데, 뭐 얘는 결국 전체 종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판구조론은 윌슨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 변환단층, 열곡 이런 것들 내용이 이제 같이 추가되면서 결국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쪼개져 있고, 이런 여러 판의 상대적 운동에 따라서 수많은 지진 활동, 지각 변동,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판구조론과 대륙 분포의 변화, 첫 번째로 지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대륙이동설이라는 게 뭐냐, 멘틀 대류설은, 음양측신법은, 해양저 확장설, 판구조론까지,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